맞아요? 140쪽 맞죠? 다들 140쪽 켰죠? 켰겠지. 네. 자, 140에서 143쪽까지 숙제였고요. 자, 140쪽부터 합니다. 자, 온도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예, 두 개. 예. 아무튼 문제 풀 때 항상 잘 읽으시고요. 예, 물체의 뜨겁고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온도입니다. 온도의 정의입니다. 이게 온도는 열 에너지의 일종이다. 아, 이게 맞아 보이거든 왠지. 근데 이게 뭐 열이 에너지의 일종이다. 뭐 요러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온도라고 하는 거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거 수치.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외하시고, 자, 물체를 두드리면 온도가 낮아진다. 이게 두드리잖아? 그러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 올라갑니다. 망치로 막 때리잖아요, 못을? 그러면 망치도 뜨거워지고요. 못도 뜨거워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불을 내기도 해요. 뜨겁게 해가지고. 자,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 활발하다. 이거는 맞죠? 이게 뭔가 좀 맞아 보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열량의 단위야. 열량의 단위. 열량. 이건 온도의 단위는 도씨라던가 아니면 켈빈이나 아니면 뭐 화씨라던가 뭐 이런 걸 쓰는 거지. 어? 우리가 주로 쓰는 건 도씨이긴 하죠.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도 많이 씁니다. 사실 과학자는 켈빈 온도를 더 많이 씁니다. 하여튼 1번, 4번이고요. 자, 입자 운동의 모습이다. 이게 뭐 상태가 다른 거지 지금 이 정도 변하면 이건 기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액체고, 요거는 이제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슬슬슬 움직이잖아 제자리에서. 이런 고체야 고체. 온도가 가장 높은 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 입자 운동은 가가 가장 활발하다. 맞아요. 이 꼬리가 길수록 활발한 거야.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 예, 나가 다보다 높죠. 예, 꼬리를 잘 보면 좋은데 개수로는 두 개 똑같긴 하네. 아무튼 나가 더 높은 거지 지금 보시면. 자, 열을 얻으면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지는 거 아니죠. 활발해지는 거죠. 3번이 답이고요. 열의 이동, 이거는 이제 전도지. 전도 고체고요. 열의 이동 방향은 이제 가열하는 쪽에서 먼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한다 맞고, 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맞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 활발해지는 거 맞죠. 잘 보시면 여기가 더 활발합니다.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게 맞고,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열의 이동 방법이다. 근데 이건 대류죠, 대류. 대류. 틀렸어요. 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진공에서도 열이 이동할 수 있다. 있어요. 있어. 복사로 이동합니다. 복사 형태로. 요거 읽고 딱 찍으면 안 돼. 있어. 고체 내에서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한다. 맞죠? 열이 복사될 때 입자의 이동 없이도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야. 그게 복사야, 복사.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는 입자가 직접 이동합니다. 그거 대류야, 대류. 냉방기와 난방기는 전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냉방기와 난방기는 주로 이제 대류죠, 주로.
사실 주로 대류입니다. 예. 거기 한 군데만 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방안 전체를 데우는 거기 때문에 대류에 의해서 열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뜨거운 물이 아래에 있고요. 차가운 물이 위에 있는데, 차가운 물은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하니까 조금 더 빽빽하게 있고, 그래서 얘가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큽니다. 차가운 물이 밀도가 커. 뜨거운 물이 밀도가 작아. 좀 더 듬성듬성하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투명 필름 치우면 뜨거운 물이 막 올라가고요. 차가운 물이 막 내려가요. 섞여. 대류지, 대류. 그래서 대류에 의해 섞이는 거고, 물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한다.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뜨거운 물의 위는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이동한다. 맞고요.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된다. 그런 건 뭐야? 차례 전달되는 거를 전도지, 전도. 글씨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주전자의 바닥 부분만 가열해도 물 전체가 데워지는 현상은 대류 때문에 그 뜨거워진 물이 이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데워지는 거죠. 자, 이게 차례 전달되는 건 전도예요. 전도는 고체 물질이 직접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열 에너지가 전달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차례로. 그런 건 전도. 6번. 자, 책을 이제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열을 전달해. 요런 건 뭐야? 전도. 얘가 직접 이동해. 이런 건 뭐야? 대류. 이건 열이 직접 가는 거지, 열이. 이거는 복사. 그래서 다는 대류죠, 대류. 다리미 바닥이 뜨거워진다. 다리미 바닥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전도지, 전도. 자, 이거는 햇빛 아래에서 더 따뜻하다. 이거는 복사지, 복사. 태양이랑 지구,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뭐 공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 오는 거예요, 복사 형태로. 태양빛이. 태양빛을 쬐다, 뭐 이런 거는 복사예요. 에어컨 켜면 방안 전체 시원해진다. 이거 대류죠.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다. 이거는 복사, 이게. 요 보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난로를 켜면은 방안 전체가 따뜻해진다. 이런 건 대류고요. 난로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있거든. 복사열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야. 가까이 가면. 추운 날 실외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이거는 전도야, 전도. 철로 된 의자가 전도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앉자마자 열 에너지를 막 뺏기는 거예요. 금방. 이건 전도입니다, 전도. 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른 보기들도 다 아셔야 돼요. 7번. 백열전구에서, 백열전구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뭐지?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가 백열전구고, 요즘 거의 안 쓰니까. 따뜻해요, 이거. 이거는 왜 그러냐, 복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복사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다리미로 다림질하는 거는 전도. 햇볕을 직접 쬐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복사라고 했죠? 네. 이거는 난로를 켜면 방안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은 대류고요. 화롯불 옆에, 난로불 말하는 거, 난로불, 화롯불
뭐 하여튼 뭐 모닥불 이런 거 따뜻해진다. 이게 복사지 복사. 끓고 있는 냄비 손잡이 만지면 뜨겁다. 이거는 전도. 2번, 4번. 자꾸 읽으시면서 답을 맞춰 보셔야 돼요. 대충 읽으면 아무거나 찍거든요. 자, 열의 이동 방법.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이는 거. 물은 막 대류가 일어나잖아. 그쵸? 햇빛 쬐는 건 뭐예요? 복사. 숟가락 고체지, 숟가락 고체. 숟가락을 타고 따뜻해짐이 이제 전달되는 건데, 이건 전도지, 전도. 대류 복사, 전도. 4번. 9번에 단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단열은 열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에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게 단열이 맞고, 단열을 하면 물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데로 이제 안 뺏기니까. 그 다음에 단열이 잘 되는 건물 내부는 건물 주변과 열평형 상태가 되기 쉽다. 아니죠. 열 평형이 잘 되려면 열이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단열을 시켜 놓으면은 열평형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난방비나 뭐 냉방비나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모두 막으면 좋은 거예요. 은박지 알루미늄 박은 요거는 사실 전도에는 좋은 건 아니지만 복사열을 차단하는 데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사선을 복사열을 반사를 하고 반사 반짝반짝한 애들이. 그래서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 그래서 이것도 돼요. 이런 것도 단열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싸줄 때 뭐 이렇게 푹신푹신 하기도 한데 약간 은박지스러운 데다 싸주잖아요. 은박지스러운 데다가. 그쵸? 그 푹신푹신한 이제 그 공기층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은박지 같은 데다 싸줍니다. 은박지가 그 복사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 자, 따뜻한 물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보온병의 구조다. 이중벽 사이 진공으로 놔두면, 진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도랑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요. 그 전도와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 못하도록. 근데 은도금됐다. 이 은박지 같은 거지, 은도금. 이런 거는 복사. 자, 그래서 아무튼 나는 복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쵸? 가는 이제 대류나 아니면 전도. 대류만 써져 있지만 하여튼 전도도 막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전도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골라주시고, 자, 뭐 이건 이제 누가 더 단열 효과가 더 크냐 이런 거 실험을 했다 이거지. A에서 C에 70도씨 물을 넣네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신문지, 모래, 톱밥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A는 이렇게 떨어졌고 제일 많이 떨어진 거는 이제 50도로 떨어진 얘네. 톱밥이 제일 적게 온도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 단열 효과는 C가 가장 큰 겁니다. 자, 일단 단열 효과는 C가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A, B네요. 순서이긴 해.
자, 4분 동안에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B잖아, B. 보시면 아시죠? 70에서 50으로 떨어졌으니까 4분 동안에 담긴 물이 잃은 열량, 그러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졌으면 열을 많이 잃은 거잖아요. B가 가장 많이 잃었고, 그 다음 A, C네요. 이거 맞네. 2번이 일단 답이고, 모래가 단열이 가장 잘 되는 거 아니고요. 단열 효과는 지금 톱밥이 제일 잘 되는 겁니다. 열의 이동이 가장 느린 게 지금 톱밥이죠. 톱밥. 실험을 해봤더니 톱밥이잖아.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야. 무조건 톱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공기를 적게 포함한 물질일수록 열이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요런 애들이 이제 톱밥에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많아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이 단열재로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공기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공기층이 많으면 전도가 잘 안 돼. 공기는 물론 대류는 시킬 수는 있는데 제일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게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야. 그래서 전도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단열재로 쓰이는 거예요. 11번의 답 2번이었고 12번 겨울철 단열과 효과적인 난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대류 때문에. 자,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깐다. 이거는 이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 거야. 유리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단열재로 쓰는 거 맞고요.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 넣는다. 이것도 단열재 쓰는 거 전도 맞고. 열 전도가 빠른 물질 안 좋죠. 열 전도가 빠르면 기껏 가열을 해놔. 근데 다 빠져나가요. 열 에너지가 지붕으로. 그럼 계속 난로를 계속 켜야지. 보일러 계속 켜야겠죠. 안 좋은 거죠. 5번이고요. 열평형. 열평형은 온도가 다른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항상 고온에서부터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열 에너지가 이제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열에 이동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열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는 게 맞고,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높아지죠. 물체가 열을 잃으면 입자운동이 둔해진다. 둔해지죠. 열은 에너지인데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높은 물질로 이동한다. 이거는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하여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항상 가는 겁니다. 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물체에서 크게 고온이야. 둔한 물체로 갑니다. 이게 저온이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거는 뭐 엔트로피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게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게 열역학 이 법칙. 자, 가와 나. 가는 좀 덜 활발하죠. 이게 저온이고 나는 고온이고, 열 에너지는 이렇게 이동할 거고, 온도는 나가 가보다 낮다. 아니고, 가에 열을 가하면 나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죠.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의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고 나의 입자 운동 둔해지죠.
열 에너지가 이동하니까. 니은디귿 4번. 그러니까 이게 읽으시면서 아셔야 돼요.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고, A와 B 사이에서만 이동한다. 뭐 이거는 이제 실험 조건이 그렇다라는 거고, 이거 단열 시켜가지고 그런 거긴 하고요. 자, 처음에 B는 A보다 온도가 높다. 아니지. 열이 이렇게 이동하려면 여기가 저온이어야 돼, B가. A의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이게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덜 활발해지는 거죠. B의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진다. B의 입자 운동은 점점 둔해지는 게 아니지요. 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A가 잃은 열의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 같다. 이게 중요한 건데, 요것 때문에 그러긴 하고요. 네. 열 에너지 A와 B 사이에서만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빼앗긴 것만큼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이따가 뭐 비열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거 엄청 중요한데, A가 잃은 것만큼 B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B의 온도가 A의 온도보다 높아진다. 그러지는 않아. 이게 그냥 같아지는 거지. 같아지는 거지. 응? 같아지는 거지. 이게 역전되지는 않아요. 4번 4번이고. 자, 잘 따져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죠. 온도가 가장 높은 물체는 D지, D. 왜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 D죠, D. 근데 A가 가장 저온이겠지, 그쵸? 가장 낮은 애 A죠. DA.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C보다 D가 고온이잖아. 얘죠. B가 더 저온이 아니잖아. 왜냐면 얘가 더 저온이잖아. B보다. 얘 저온이죠. 4번 답이고요. 자,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 에너지 이동한다. 4분 이후에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열은 B에서 A로가 아니고 A에서 B로, A에서 B로. 5분일 때 A와 B는 열 평형 상태이다. 이게 맞네. 온도가 똑같잖아. 5분일 때. A의 입자 운동 활발해진다. 온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덜 활발해지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많아진다. 열의 양은 점점 적어지죠. 왜냐하면 온도차가 적게 나잖아요. 많아지는 거 아니죠. 0에서 4분 동안 A가 잃은 열의 양이 B가 얻은 열의 양보다 많다. 어떤다고? 열의 양은 같다고. 왜냐면 A가 잃은 걸 B가 가져가니까, 당연히 A가 잃은 열의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은 같은 거예요. 자, 열 평형 현상에 대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이 많은 곳이 훈훈함을 느낀다. 요거랑 평형이랑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냅두고. 냉장고 안에 시원해진다. 이거 맞고요. 냉장고가 시원하니까 음식물이 시원해지는 거 맞고, 체온 잴 때 이거 맞아요. 체온이란 체온계가 열평형을 이루는 거고, 여름철에 수박을 계곡물이 엄청 시원해. 계곡물이랑 수박이 열평형에 도달하는 거고, 얼음이랑 생선이랑 열평형에 도달하는 거고, 이거는 뭐 같아진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훈훈함을 느낀다. 이거는 하여튼 복사열이 나와서 그래.
뭐 그런 의미지 열 평형에 도달했다 뭐 이런 건 아니야. 복사 상태로 열이 많이 이게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말이지 뭐 온도가 똑같아졌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자, 열의 이동 방법. 가는 이 쇠꼬챙이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가는 전도. 나는 이렇게 뭐지 뭐 대류. 네, 가는 복사입니다. 복사죠. 그 다음에 가나 다와 관련된 현상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 어렵네. 예, 가는 하여튼 전도니까 전도. 뜨거운 국 속에 넣어둔 숟가락이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뭐 책에 나오는 거 쓰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대류. 난로를 켜면 뭐 방안 전체가 따뜻해진다던가. 여기 써있는 거 쓸까요? 예. 주전자에 물을 넣고, 이게 선생님이 이거 10분 후에 종료되면은 이게 다시 링크를 다시 보낼 거야. 네, 그럼 그쪽 다시 좀 들어와 주세요. 주전자에 물을 넣고 바닥을 가열하면 전체가 데워진다, 뭐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고. 복사는 뭐 그늘보다 양지 바른 곳이, 양지라고 하면 아시죠? 양지가 더 따뜻하다. 양지, 햇빛 비추는 곳에 양지라고 하죠.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하고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은 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류라는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대류에 의해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 됐죠? 썼죠? 21번 뜨거운 물에 넣어 충분히 끓인 달걀을 찬물에 넣는다. 그러니까 지금 달걀이 지금 뜨거운 거죠? 달걀이 찬물에 넣었다. 이거 찬물인 거지. 그래서 달걀이 식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물은 따뜻해지고 8분 동안에 달걀과 찬물의 온도와 입자 운동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달걀은
달걀은 온도가 낮아지고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해, 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8분 후 달걀과 찬물의 온도가 같아지는 까닭,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달걀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여 열 평형 상태가 되었다. 이런 거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있죠? 시력 탄탄. 이게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열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층이 전도가 잘 안 돼.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대류가 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단열 효과에 효과적이다. 단열에 효과적이다. 석빙고는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여름까지 저장하고 냉장고 역할을 하였다. 석빙고의 천장에는 3개의 환기 구멍이 있다. 이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를 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석빙고 안에 뜨거워진 공기 환기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거는 뭐야? 대류지, 대류. 자, 그래서 이중창은 공기의 열 전달 속도가 빠른 특성을 활용한 게 아니고요. 단열을 시킨 거니까 열이 전달이 잘 안 되게 하는 거고. 가의 원리를 이용하여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창문에 뽁뽁이를 붙인다. 맞아요. 뽁뽁이도 공기층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원리를 이용하여 에어컨을 위쪽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찬 공기가 아래로. 근데 이것도 대류잖아, 어찌됐건.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이거를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것도 대류니까 답은 4번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찬 공기여도 하여튼 대류니까 둘 다. 자, 요거는 초등학교 학생들 1031 책에 나오는 거랑 똑같네. 봐봐, 요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수조 속의 물의 온도 변화를, 이 수조야, 이게 수조. 그럼 플라스크에 있던 물은 따뜻한 물이었던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라스크 물은 이게 수조기 때문에 얘가 삼각 플라스크 속에 있던 온도는 요런 애 골라야죠. 2번 골라야지. 이거 안되죠. 5분 이후로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해야 되니까. 이 플라스크.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알려주면, 이게 지금 사실 수돗물이 엄청 많잖아요, 플라스크보다. 수돗물은 사실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배우면 알겠지만,
플라스크는 물의 양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예. 원래 얘는 한 뭐 얘가 20이고 25면 여기 35도가 30도가 아니라 훨씬 더 온도 높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량은 더 크다. 왜냐면 양이 적어 가지고. 답은 2번. 시간도 다 돼서 잠깐 쉬었다 해야겠네요. 이거 50분에 다시 선생님이 링크를 다시 보내줄게요. 잠깐 쉬었다가 비열과 열팽창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